인사드리겠습니다. 맨노 시큐리티의 권익현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로 트러스트와 세시를 통한 차세대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의 키워드는 제로 트러스트, 세시, 그리고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면 잘 어우러져서 보다 향상된, 보다 완벽한 보안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IT 서비스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시는 Secure Access Service Edge의 준말이고 가트너 용어입니다. 2019년도에 나온 용어이고요. 그래서 세시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제로 트러스트는 맨노에서 RBI, 즉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이라는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노 시큐리티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 서비스의 트렌드 변화입니다. 그래서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업무 환경의 분산화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회사 네트워크뿐 아니라 회사 외부에서도 똑같이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의하면 10개 기업 중에 9개 기업 이상이 하이브리드 모델 형태로 업무 환경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뿐 아니라 직장 외에서도 똑같이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IT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직원의 20% 정도는 상시 원격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위협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가지 통계를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전체 인원의 80%는 직장에서 항상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전체 사이버 침해의 90%는 인터넷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여러분들의 일과 시간 중에 75%는 항상 브라우저와 연결된 상태로 업무를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현재는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렌드는 진화하는 웹 위협입니다. 그래서 공격자들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자, 즉 타겟을 충분히 조사한 뒤에 공격의 어떤 표적으로 삼고 있고요. 따라서 공격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IT 디시전즈 메이커에 따르면 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66%가 랜섬웨어가 가장 큰 컨선, 즉 걱정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싱 공격이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멜웨어가 한 52% 정도로 걱정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엮어보게 되면 현재 업무 환경이 분산화되고 있고요. 직장에서는 보다 향상된 보안 서비스를 받겠지만 직장 바깥에서는 아무래도 허술하게 또 보안이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다 쉽게 공격의 어떤 타겟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또 업무 환경 자체가 웹과 이메일을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해커들은 웹과 이메일을 이용해서 또 최초의 사용자를 감염시키는 형태로 또 발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택근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알아보면요. 매출 100대 기업의 91.5%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한국 총경영자협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모든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요. 특히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업무 생산성은 기존 대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닐지라도 점점 더 많은 다양한 어떤 이유로 재택근무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클라우드와 사스 사용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레스터 리서치에 의하면 2021년도에 전체 어떤 클라우드 사용, 클라우드 인프라 마켓이 35% 정도 증가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120빌리언 달러,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플렉세라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작년 데이터이긴 한데요. 코비드-19, 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클라우드 사용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 녹색이 있고 또 짙은 녹색이 있는데요. 녹색은 계획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짙은 녹색은 계획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됐건 아니면 SMB 기업이 됐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IT 어떤 서비스의 어떤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또 보안에 대한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인프라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기존 인프라는 데이터 센터 중심의 서비스 인프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긴즉슨 데이터 센터를 중간에 두고 데이터 센터에 각종 데이터를 또 저장을 해놓고 본사 지사에 있는 사용자들이 그 데이터 센터에 접속을 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는, 또 나아가서 데이터 센터에 인터넷을 연결을 해서 본사 지사 사용자들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는 파이어월, 프록시, 샌드박스, DLP 등의 어떤 보안 장비가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사와 지사,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기 위해서 MPLS망을 기본적으로 또 이용을 하시게 되고요. 또 MPLS, 또 VPN도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MPLS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백업 라인으로 브로드밴드나 LTE나 어떤 전용선이나 이런 것도 활용을 하셔서, 물론 또 VPN을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연결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환경의 분산화가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이미 체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업무 환경의 분산화 때문에 사용자들이 본사 지사뿐 아니라 외부망에 나가서도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들이 그 데이터 센터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VPN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죠. 클라우드 사용량이, 그리고 스텔스 기반의 어떤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외부에 있는 사용자들이, 모바일이나 아니면 재택근무, 원격근무 사용자들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ISP를 통해서 굳이 VPN을 또 사용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거쳐서 서비스를 받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VPN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이렉트로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안적으로 상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보안의 어떤 취약점을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VPN이 나왔으니까 VPN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그 VPN을 이용한 해킹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떤 내부 데이터 유출이 있었다라고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VPN은 내부에 있는 사용자가 외부로 나갔을 때 마치 내부망에 있는 것처럼 가상으로 만들어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툴입니다. 좋은 툴이죠. 근데 보안적으로 보게 되면 또 다른 반대급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해커 입장에서 그 VPN만 잘 이용할 수 있으면 마치 내부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내부 사용자처럼 내부에 있는 모든 서버, 대부분의 서버를 접속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마치 백도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좀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사실 이 지금 해킹 사고도 그러한 어떤 일련의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VPN은 퍼리미터 보안에 어떤 예외가 발생하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해야 되는 보안 어떤 자산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다양한 주체가 있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재택근무자, 지사 사용자, 모바일 사용자, 다양한 서비스 요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용자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aaS 기반의 어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아까와 같이 데이터 센터에 연결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엣지 클라우드, 실제 메인 클라우드가 아니라 사용자 단에 가까운 클라우드, 저희가 이제 사용자 단에 가깝기 때문에 엣지라는 용어를 붙였고요. 그래서 엣지 클라우드에다가 보안 솔루션을 갖다 놓고 사용자가 어디에 있건 그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안 정책을 동일한 보안 정책에 적용된 보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는 퍼블릭 엣지 클라우드 형태로 동작이 되는 것이고요. 이 클라우드 안에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넣어서 이 밑에 있는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건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보안 솔루션들은 그냥 한 번에 지나가는 패스스루의 형식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서 보다 향상된 보안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의 어떤 전제 조건을 아까 말씀드린 퍼블릭 엣지 클라우드의 전제 조건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가 확장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겠죠. 사용자가 한 명일 때는 뭐 잘 되다가 10명일 때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사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더라도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케일러빌리티가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로 트러스트, 요즘 핫하죠. 아마도 모든 보안 밴드들이 그리고 보안 관리자분들은 제로 트러스트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는 여러 솔루션들이 탑재가 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미래에 또 아주 훌륭한 아주 뛰어난 어떤 보안 기술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인비저블입니다. 사용자는 사실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지만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지도 모르는 채 실제로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글로벌입니다. 사용자가 어느 위치에 있건 어느 장소에 있건 그리고 어느 나라에 가건 동일한 서비스, 동일한 보안 정책이 적용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퍼블릭 엣지 클라우드를 여러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퍼블릭 엣지 클라우드에 대해서 가트너에서는 SASE라는 형태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SE는 Secure Access Service Edge의 준말인데요. 2019년도에 만들어졌고 단 하나의 솔루션이 한 번의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솔루션들이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완료가 되는 그리고 진행이 되는 그런 어떤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ecure라고 하면 보안이겠죠. Secure 서비스는 보안 어떤 서비스가 될 것이고요. Access 서비스는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서비스와 보안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해 주면서도 엣지 네트워크에서 엣지 클라우드에서 엣지 클라우드 위치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는 현재의 아키텍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모바일 클라우드 사용 환경을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ure Access Service Edge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SASE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네트워크 컴포넌트이고요. 두 번째는 시큐리티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컴포넌트들이 있는데요. SDN, CDN, WAN 옵티마이제이션, 다양한 어떤 네트워크 컴포넌트들을 지원을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네트워크 시큐리티에 대한 컴포넌트를 지원합니다. 전통적으로 네트워크 시큐리티는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돼 있죠. 민감 정보를 확인하고 차단하는 역할, 그 다음에 시큐어한 채널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리고 세 번째는 위협을 탐지하는 역할.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역할을 위해서 네트워크 시큐리티 장비, CASB, 클라우드 SWG, VPN 등 다양한 장비를 탑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끝에 RBI가 있는데요.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프라 측면에서 이 세시가 변화시키는 그 드라마틱한 그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헤비 브랜치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헤비 브랜치입니다. 우리가 지사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지사 내부에 네트워크뿐 아니라 보안 요소를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세시가 적용된다라고 하게 되면 신 브랜치로 변화가 됩니다. 신 브랜치라고 하게 되면 그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연결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만 설치가 되고요. 나머지 보안은 다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 브랜치, 헤비 클라우드로 변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신 브랜치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헤비 클라우드로 연결이 되고 헤비 클라우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비 클라우드 내에는 CASB, DLP 등 다양한 보안 요소들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와 관련된 RBI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시를 사용하면 무조건 안전해질까요? 우리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던 온프렘 형태의 솔루션들을 클라우드로 옮겨놨다라고 해서 안전해질까요? 그건 아니죠. 기존 보안 솔루션들은 대부분 디텍션 앤 리스폰스 형태의 솔루션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알려진 공격에 대해서는 탐지할 수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해서는 탐지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헤비 클라우드 안에 CASB 등의 다양한 어떤 보안 요소들이 있는데 대부분 알려진 공격만 탐지할 수 있는 솔루션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RBI는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즉 프리벤션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다른 말로 제로 트러스트의 솔루션이 RBI로 구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RBI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저희 맨노가 시장에서 늘상 말씀을 드렸던 웹 격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시의 유즈 케이스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브랜치 사용자들이 사스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브랜치 사용자들이 첫 번째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받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인증 서비스, SWG, CASB 그런 서비스를 받고 실제 목적지인 사스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격지 사용자들이 내부의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GTNA라고 해서 VP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PN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접속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세시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받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세시에서 제공하는 파이어워즈 서비스라든가 와프라든가 또 개인 인증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받고 내부의 그 회사 내부의 인터널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그런 형태의 유즈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시 그 자체는 되게 아이디얼하고 좋은 컨셉이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보셨지만 헤비 클라우드 안에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SWG, CASB, DNS, RBI,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걸 각각 다른 벤더로 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리자는 너무나 힘들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싱글 벤더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가트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트너에서 세시에 대한 전망치를 좀 내놨는데요. 2024년까지 전체 기업의 30%가 아직 세시는 아니더라도 클라우드 기반의 SWG, CASB, GTN의 Firewall as a Service 이런 것들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기업의 60%가 SaaS 도입에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과 타임라인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로 SaaS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맨노에서 얘기하는 SaaS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맨노에서는 그 SaaS와 거의 동일한 컨셉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내부 사용자, 지점, 협력업체 사용자, 재택근무자 이런 사용자들이 어디에 있건 또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건 오른쪽 끝에 있는 내부 데이터 센터가 됐건 인터넷이 됐건 이메일이 됐건 사스 응용 프로그램이 됐건 이런 서비스를 안전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희 SaaS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일 바깥에 일레스틱 엣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맨노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온프렘 솔루션을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갖다 놓고 우리는 클라우드 솔루션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이티브 클라우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오토 스케일 업, 오토 스케일 다운이 자유자재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런 인프라 기반 위에 Firewall as a Service를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irewall as a Service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보안 애플리케이션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TPA, VPN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WG, DLP, CASB, 그다음에 ISAC, 저희 관제 솔루션이고요.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아까 말씀드린 제로 트러스트의 맨노가 얘기하는 제로 트러스트의 구현된 결과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RBI, 그리고 이메일 아이솔레이션, 이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실은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아이솔레이션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로 트러스트 인터넷이 맨노에서는 RBI로 구현이 된다,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으로 구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저희가 격리라고, 그냥 격리라고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 맨노는 한국 시장에서 웹 격리로 좀 심플한 용어를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그 전체적인 아키텍처가 내부 사용자가 SaaS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형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그 보안 솔루션들을 SaaS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외부 컨텐츠는 사용자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악성 컨텐츠가 있으면 또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이 탐지가 안 되는 컨텐츠들이 있으면 그대로 사용자가 감염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RBI, 즉 이 격리라는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 격리가 적용이 된다고 하게 되면 외부로부터의 컨텐츠는 절대 내부로 전달이 되지 않게끔 됩니다. 그래서 절대 감염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내부 사용자가 PC를 열어서 브라우저를 오픈하게 되면 저희 격리 플랫폼에 있는 리모트 브라우저가, 그 사용자만을 위한 리모트 브라우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리모트 브라우저가 사용자 대신에 인터넷에서 컨텐츠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실행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된 결과에 대해서 안전한 렌더링 정보만 사용자에게, 내부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는 절대 외부의 원본 컨텐츠를 받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보안 침해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외부 컨텐츠는 외부에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격리를 시킨다는 의미가 적용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결과 화면을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웹서핑을 하다가 특정 웹페이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리모트 브라우저가 저희 격리 플랫폼에 대신해서 컨텐츠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그 컨텐츠 안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랜섬웨어를 다운로드 받는 그런 컨텐츠가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실제 내부 PC는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들은 단순히 그냥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니죠.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어떤 제로데이 취약점,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제로데이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탐지가 매우 어렵고요. 어찌됐든 이러한 컨텐츠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맨노의 리모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받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그 액티브 스크립트, 이런 자바스크립트를 다 제거하고 그 새로 작성한 그리고 안전한 렌더링 정보만 가지고 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악성 코드가 웹페이지에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문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핑하다가 업무에 활용하실 그런 문서를 또 찾게 되고 또 문서에도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서를 외부에서 다운로드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리모트 브라우저가 다운로드 시도를 하게 되면 다운로드가 되지 않고 저희 웹 브라우저에서 그냥 프리뷰가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이전에 여러분들이 프리뷰로 만들어진 그 화면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세이프 PDF로 그 프리뷰 그 정보를 세이프 PDF로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 오리지널을 클릭하셔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오리지널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악성 파일 해시DB를 조회를 하고 백신 검사를 하고 샌드박스로 검사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검사는 하는데 저희는 그것도 어차피 레거시 형태의 보안 솔루션이 적용되는 거죠. 기술이 적용되는 거라서 사실 저희가 권장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문서 내에 여러분들이 그 프리뷰로 만들어진 그 문서 내에 뭐 추가적인 악성 링크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클릭할지라도 저희는 원본의 컨텐츠는 절대 사용자에게 다운로드 되지 않도록 그렇게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위험하게 인식하는 공격 중에 하나가 피싱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싱 관련 정보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메일 내 URL 링크를 받으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그 판단을 하고 결과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로우 리스크인데요. 로우 리스크로 판단된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 상단에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게 되고요. 대신 뭐 여러분들은 기존 그대로 서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움 리스크로 진단된 그런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창은 모두 디세이블이 됩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크리덴셜 피싱처럼 뭐 금융 사이트랑 똑같이 만들어 놓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유출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공격 자체가 무해화 되는 것이고요. 악성으로 진단된 그 URL 링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뭐 브라우저 취약점이 됐든 또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애플의 iOS에서 대대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단행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안 관리자로서 가장 염려가 되는 그런 공격 중에 하나가 제로데이 취약점을 위한 공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웹페이지나 문서에다 넣어서 사용자가 클릭하게끔 하는 거죠. 그럼 그대로 사용자의 어떤 루트 권한을 내놓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RBI,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기술이 적용이 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을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대부분 업무를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모바일에도 이런 RBI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자유롭게 인터넷 서핑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 맨노가 적용됐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RBI 적용 전의 상황인데요. 여기서 랜섬웨어를 다운로드 받는데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드라이브 다운로드로 악성 코드를 받아서 랜섬웨어를 받아서 실행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중요한 프로젝트 파일이 있고요. 그래서 랜섬웨어 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백그라운드로 랜섬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암호화되고 있죠. 그리고 암호화 다 끝나면 돈을 내라고 친절하게 빨간 페이지로 알려줍니다. 전형적인 랜섬웨어 공격이고요. RBI가 적용이 되면 어떨까요? 지금 브라우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격리가 되었다라는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아까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멜웨어 랜섬웨어 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아까와는 상황이 다르죠. 지금 프로젝트란 폴더의 모든 폴더가 원상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페이지도 안 뜨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보통의 우리가 기존 보안 솔루션에 이런 것들을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악성 사이트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 차단 페이지를 띄워주거나 혹은 랜섬웨어를 탐지하게 되면 랜섬웨어에 대해서 탐지를 했다라고 팝업을 띄워주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평상시와 그대로 인터넷 서핑을 하시면서 또 업무에 또 필요한 자료를 찾으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전혀 사용자분들은 어떤 위협에 대한 그 추가적인 악성 위협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업무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생산성 또한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RBI에 대한 가트너의 공고를 보게 되면 기업들은 모든 공격을 이제 탐지하려는 노력을 그만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여러분들은 아주 다양한 보안 장비를 이미 디플로이를 해놓고 그런 장비들이 생산해내는 다양한 로그를 또 분석을 하고 또 모든 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또 적극적인 마인드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는 가능하지 않죠. 나는 모든 공격을 탐지해서 모든 공격에 대응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RBI를 기본으로 해서 웹과 이메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통제를 하고 그 나머지 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이죠. 그래서 아까 IT 서비스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변화는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갑작스레 나온 것도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명제하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게 되면 따라서 시큐리티 또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 기반의 보안에서 이제는 좀 더 효율적인 그리고 보다 향상된 보안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SaaS 보안을 저희가 채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맨노는 그 기반 기술을 다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세시에 관한 대부분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앞으로 좀 더 많은 이 세시에 대한 용어를 접할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또 세시에 대한 용어를 또 접하시게 되면 또 실제로 도입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 맨노가 가장 잘하는 것이 이제 세시 또 세시 안에 있는 RBI 저희 맨노가 가장 잘하는 분야이고요. 따라서 세시를 고려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또 보통 이제 세시는 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단일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하는 형태, 또 앞으로의 어떤 아주 뛰어난 기술, 보안 기술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접하시게 될 이 세시에 대해서 맨노와 함께 쭉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